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바이러스 학에 대해서 배운 지 벌써 20년이 더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의대 다닐 때 의대 시험에서 일반 감기의 가장 흔한 바이러스는 뭐냐는 시험 문제가 까맣게 기억에서 잊혀져 있었는데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의 현재 상황보다 더 걱정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방송을 합니다. 제가 공포를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인 방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당분간 집단 생활을 자제하고 소독과 제대로 된 예방으로 전염의 확산 방지에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방송을 합니다. 또한 저희 병원에도 이틀이 멀다 하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감염 전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환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방송을 합니다. 주위에 아직 막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스와 메르스 같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패밀리에 속하는 바이러스로서 원래 동물에서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1937년 새들의 기관지염을 야기한 바이러스로 닭에서도 전염이 되어서 많은 닭 농장에 타격을 주면서 알려졌습니다. 사람에게서 첫 번째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1960년대에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코에서 발견되었고요. 이 중에 OC43과 229E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감기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OC43과 229E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NL63, HKU1 등 여러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사람들에게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일반 감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6,200만 명이 일반 감기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 감기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200여 가지 바이러스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에서 40%까지 라이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과의 바이러스들이 우리들이 말하는 흔한 감기 원인들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경미한 감기만 일으켰기 때문에 별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미한 증상을 일으키는 반면 그 전염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간다거나 직장인들이 결근을 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 바이러스에서 변형된 변종이고 알려진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인류에 어떤 영향력을 과시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이 높다면 곧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생명을 뺏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의 상황에 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을 토대로 보면 그 감염도와 위험도가 해마다 겪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는 전염성은 낮은 반면에 좀 더 치명적이고 예전에 있던 사스보다는 전염력은 훨씬 높지만 덜 치명적이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플루엔자 독감과 비교를 해보자면 작년 2019년 10월 1일부터 지난주인 2020년 2월 22일까지 미국에서 3,200만 명에서 4,500만 명이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렸고 그 중에 40만 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를 졌으며 대략 3만 명 정도가 독감으로 사망을 했다고 CDC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독감의 사망률은 0.1%이지만 수천만 명이 해마다 걸리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사망하는 숫자는 미국에서만 해도 매년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독감 주사는 해마다 9월부터 흔히 알려진 독감 예방 주사로 예방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방 주사의 효과가 다소 미미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방 주사로 독감을 안전하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저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라는 방송을 하는데요. 지난 11월 20일에도 시청자분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다면서 저에게 욕설을 하시면서 네가 먼저 맞고 씹으려라 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제가 실제로 독감을 맞는 장면도 녹화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독감 주사를 맞으시러 가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이런 예방접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을 하니까 이 기회에 독감 예방 주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염 숫자와 사망 숫자는 인플루엔자 독감보다는 월등히 적지만 코로나19의 문제는 이것이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현재로서 미지수가 너무 많고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전염력이 훨씬 높아서 많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방어를 해서 더 많은 확산과 피해를 일으키지 않게 방지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의료계의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반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으로 전파가 되고 기침의 비말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숫자가 손을 통해 전파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가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2m에서 3m 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피해야 하고 외부에 나갔을 때는 더욱더 자주 손을 씻어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노약자들은 바이러스 감염과 그런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외출이나 교회 등 집단으로 모이는 장소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드신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 당뇨, 신장병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암 또는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하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어떤 약을 드시는 분들이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는데 서론이 길었지만 중요하니까 말씀드렸고요. 코로나19의 현재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양한 특성을 띠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가 그 전파도가 사스보다는 높고 인플루엔자 독감보다는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치명타를 입히는 에볼라 같은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에 걸린 숙주, 즉 사람에게 바로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망을 해버리니까 그 감염자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볼라 바이러스 같은 거는 전염이 많이 안 되는데요. 이 코로나19는 잠복기가 14일에서 24일까지 간다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복기에도 활발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폭발적인 감염자의 문제도 있지만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잠복기가 길고 사스같이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숙주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파동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인간 세계에서 자리를 잡고 겨울마다 찾아오게 된다면 앞으로는 모든 감기 환자에서 누가 치명타가 입을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막막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자리를 잡으면 누가 감기로 병원을 오면 이분이 보통 감기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신종 코로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약이 나오긴 하겠지만 현재 인플루엔자의 예방약도 30명에서 40명 맞아야 한 명이 효과를 볼 정도로 그 효과가 미미한데 코로나19의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약을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인간의 문명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스크는 물론 제대로 쓰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마스크의 종류를 한번 리뷰를 하고요. 그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잘못된 행동 등 마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손을 열심히 자주 씻고 손을 얼굴, 코, 입, 눈에 가져다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원, 교회 등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거나 많은 노약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도 저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적극적인 환자 관리에 들어가기로 며칠 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앞으로 2달 동안 제가 주치의로 되어 있는 환자들만 위주로 그분들이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결정 아래 전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화로 해결하고 노약자가 많은 병원의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주치의로 되어 있는 환자분들의 병원 방문은 계속 유지하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를 가지신 환자분들 중에서 HMO가 아니고 PPO 플랜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벌써 여러 명의 내과 의사분들을 보고 계시니까 그 내과 선생님들로부터 관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투석 환자나 신장의 중증 환자들만을 위주로 관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주치의가 아니라면 예약 없는 병원 방문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 공지사항을 며칠 전 보내드렸는데 2시간도 안 돼서 어느 분이 감기가 걸렸는데 3일 전에 어떤 내과 그리고 또 이틀 전에는 또 다른 내과 2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빨리 안 나왔다고 저희 병원에도 한번 들르겠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내과 의사를 돌아다니시면서 자신의 감염을 옮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환자들의 계몽이 시급한 때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거절을 하고 앞으로 2달간은 제가 주치의로 되어 있는 환자들을 위주로만 치료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과감한 결정이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은 이런 비상사태 시 타국민보다 자신의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챙기는 것처럼 의사로서 제가 주치의로 되어 있는 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틈을 타서 코로나19에 좋은 명약을 준다면서 홍보 및 환자 유치를 하는 의사도 눈에 띄고 코로나19의 치료제로 특별한 한약을 만들었다면서 광고를 하는 한의사도 라디오를 통해 듣기도 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참 어이가 없는 일이고 환자들이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는 이 시국에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생각을 하며 이런 행동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스크 및 여러 가지 개인보호 장비에 대해 리뷰를 해드리고요.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 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마스크의 문제를 만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과 어떤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번 코로나19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강의도 해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손을 씻으시고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지 않게 조심해서 건강한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